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정 기자님을 온라인으로 좀 연결을 해서 4월 2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해방의 날, 구체적으로 어떤 좀 정책을 예고했고, 현재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들은 이런데 좀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나요? 네, 불러주시면 나옵니다, 저는. 덕분에 항상 든든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뭐 이제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관세 정책을 펼칠 예정인데 사실 이 영향 때문에 비트코인도 오늘 하루 종일 사실 82K가 깨져 있다가 지금은 회복되긴 했지만요. 또 뭐 금리나 가능성도 커졌는데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좀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지금 이현지 아나운서가 얘기한 지난주에 나온 경제 지표들,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 보신 것처럼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거시경제적인 영향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나운스먼트들이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지표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면 시장이 확 일로 가고 저렇게 말을 하면 또 절로 확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시장을 좌우하니까 월가에서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이거 뭐 예측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심지어 4월 2일 날 발표하는 이 상호 관세, 어떤 나라한테 얼마의 관세를 부과할 건지를 경제 관료들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마음이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딱 봐가지고 이 나라는 좀 봐주자. 그러면은 관세를 안 물릴 수도 있는 거고, 야, 여긴 좀 더 세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관세를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독재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위에 그 관세를 가지고 미국을 해방시키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쇼잉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 이 파도가 빨리 지나가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4월 2일 날 정말 어떤 나라들한테 어느 정도의 관세를 물릴 건지를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있으니까 월가의 주식시장이나 이런 위험자산 쪽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덩달아서 같이 이렇게 폭탄을 맞고 있는 거냐? 아직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안전한 어떤 도피처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하고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도피처로 인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금값은 상승하는 약간 좀 매우 불쾌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좀 아끼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은 현재 되게 부진한 상황이고 실물 금, 완전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부진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트가 몇 개 있는데 먼저 한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이 현재 5일 연속으로 9만 달러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가 형성됐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하락한 뒤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가는 이 패턴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잠깐 8만 8천 달러를 회복했다가 시장의 기대감을 형성했지만 9만 달러 돌파 못하고 하락세로 접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요. 또 크립토 퀀트의 온체인 지표도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 있는데 이 현재 장기 보유자들이 2024년 11월 이후로 축적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 거래소 유입도 감소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투자자 참여 자체가 좀 감소한 모양새고요. 이게 좀 다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 방향이 바뀌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하는 전망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50K, 뭐 60K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알트코인 셰르파라는 분석가인데 상황에 따라 하락 곡선 그리신 거 보이죠? 거의 50K, 60K, 6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의 구조가 거의 확정된 하락장이다.
우리가 하락 채널 속에, 하락 추세 속에 있다라고 봤는데,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지 아나운서가 보여준 그 첫 번째 장표에 이제 데드캣 바운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야 비트코인이 이제 끝났어. 비트코인은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한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기술적 지표의 용어이긴 합니다만 데드캣이라는 건 이제 죽은 고양이라는 거잖아요. 죽었어. 비트코인 이번 그 사이클 끝났어. 이런 얘기들 많이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모릅니다. 지금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시 이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건지 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하고요 비트코인 가격을 나란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출렁출렁하고 어떤 경우에는 금이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기도 하고 금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오르기도 하고 요런 중간중간 구간별로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금하고 비트코인을 같이 놓고 한 2, 3년치 데이터를 가격 데이터를 그려보면은요 결국 같이 가요.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금은 사상 최고치니까 비트코인 좀 떨어진다고 해서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가 아니라 결국은 금하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패러럴하게 간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중기적인 어떤 전망을 놓고 보면 또 장기적으로는 뭐 10년 내에 금을 능가할 거 이런 얘기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데드캣 비트코인 죽었어 이런 표현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표에서 나오는 고래들이 축적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다. 축적을 중단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는 뭐 온체인 데이터상에 나오는 거니까 부인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유를 설명을 해봐야죠. 뭐냐면 비트코인이 작년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따단하고 등장하고 난 다음에 뭉태기 돈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돈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고래의 어떤 지갑 사이즈도 커지고 그런 고래 지갑 개수도 늘어나고 했어요. 그런 게 쭉 작년 되다가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런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뭉칫돈이 확 들어온 건 아니고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쭉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기존의 고래들은 약간 이제 wait and see 하는 상태고 지켜보자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올해 내년에 고래의 수가 늘어난다. 고래가 축적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부나 공공기관 왜냐하면 비트코인 전략비축이라는 그 테마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아직 시간이 걸리고 미국도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고래가 이렇게 확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런 공공기관이나 연기금이나 정부 자금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환기에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트코인 고래나 장기 보유자가 축적을 조금 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위험 요소는 아니다. 제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만 계속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가 축적을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알트코인 쉐르파라고 하는 그 분석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분석가 이름을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이 선수가 이번 올 초에 비트코인이 잘 날아갈 때 그때도 조정한다고 하는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 감정은 없습니다만 이분 말 저는 잘 안 믿어요. 틀렸었어 이미 한번.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5만 달러 간다, 6만 달러 간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분 주장이 늘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조금 그림을 조금 평가절하하자면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저렇게 차트를요, 그림을요, 저렇게 안 그려요, 사실은. 막 꼬불꼬불하게 막 그려놨잖아요, 그럴듯하게. 저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대충 방향성만 그리지 저렇게 안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주장하는 바대로 5만 달러, 6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자기가 얘기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얘기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런 거는 다 자기의 경험, 이런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보고 그림을 그리라면 반대로 반등하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어떤 분석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 쉐르파 이 양반은 지난번에 예측할 때 틀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네요.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코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도지코인을 사용할 계획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일하고 있는 부서죠. 정부 효율화 부서. 도지 부서의 이름은 그냥 우연일 뿐이고 정부가 뭐 도지코인을 채택한다든지 사용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도지 부서의 목표는 연방 정부 지출을 절감하는 거, 정부를 15%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이거 무조건 의도적으로 원래 코미티? 위원회였던 이름을 본인이 도지에 맞추려고 디파트먼트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물론 트럼프 정부가 뭐 도지코인을 활용해서 뭘 할 생각은 없을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 임기 동안 머스크는 도지로 뭔가를 하지 않을까요? 기대를 갖고 계세요. 뭔가 머스크가 할 것 같다. 뭐 이런. 물론 제가 도지를 가지고 있어서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있구나. 도지코인을 갖고 계시구나. 그쵸. 저희 아, 예. 구독자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갖고 있다는 네. 거.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 때 1등 공신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지라고 하는 부서를 운영하면서 미국의 어떤 효율화, 그래서 쓸데없이 정부 돈이 나가는 거를 틀어막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반발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그 폭스 뉴스하고 인터뷰도 하고 지금 요 기사도 사실은 위스콘신인가에서 그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정치인의 어떤 뭐 회의 같은 거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나오니까.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내에서 또 트럼프의 어떤 행정부 내에서 약간 공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말발이 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두 번째, 일론 머스크 자신이 약간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운영하는 테슬라 주식도 막 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주주들이 지금 뿔이 나 있다고. 근데 여기다 대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얘기하거나 그러기가 애매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미국 정부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잘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는 원래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도지코인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는 어나운스먼트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 x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와 트위터, X죠. 두 개를 합병시켰어요. 합병시킨다고 선언을 했어요. xAI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다 돈을 낸 거고요. X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켜서 이것도 지금 개인 회사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를 합쳐버렸다고요. 이 합쳐진 합쳐진 이 회사가 SNS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기업이에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부터 젊은 사업가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만능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X예요. X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미지의 존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이고 이러한 의미가 사실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X에 어떤 결제 기능을 넣는다고 하면 이걸 꼭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머스크가. 크립토 자산, 크립토 커런시를 이 결제 기능에 넣으려고 할 거고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를 X에서 결제 기능에 활용한다고 할 때에 도지코인도 같이 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부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부서의 이름을 또 도지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은 나라 일을 하느라고 바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민간으로 돌아오면은 저는 도지코인을 X에서 결제용으로 쓰게 하는 그 프로젝트를 다시 할 수도 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재임 기간 중에는 할 거고 그게 뭐 바로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를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 주변에서 그 활동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X라고 하는 플랫폼, X라고 하는 SNS를 만능 앱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구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역시 재료로 남아있다. 지금은 뭐 많이 그게 희석됐지만 시점을 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도지코인에 한 방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한 방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아주 거군요. 결정적인 한 방은 아직 남아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저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지 홀더로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